자기 개변입니다. 막말도 가관, 사과도 가관, 여기다 지금 우라통 부는 사나이로 되어 있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김학철 도의원의 모습입니다. 나는 막말 부는 사나이, 수현장 안 나간, 문재인 대통령도 수현장 안 나갔다면 나한테 그 정도 비난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지금 이제 좀 황당한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레밍에 분노했다면 여러분들이 레밍 되지 마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금 레밍에 두목이 돼가지고 피리 불면서 레밍을 끌고 가고 있는데 당신들은 되지 마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억울하지만 반성한다 이런 식이었는데 계속 맞대관 얘기가 계속 가관으로 엇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오히려 처음에는 국민을 향해서 레밍이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언론을 두고 했던 말이다. 구체적인 발언했던 내용 확인해 보니까 국민을 향해서 했던 말로 확인이 됐고요. 또 거기에 맞대응하면서 얘기했던 것 여러 가지 반박을 하면서 수해 현장에 가지 않는 걸 가지고 문제 삼은다면 오히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 좀 황당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막힌 이런 사과, 김학철에 대해서 국민이 공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좀 더 해석을 듣기로 하고요. 자료 보겠습니다. 정말 본의 아니게 저희 국민들께 그 상처가 되는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회 현상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한 것인데 해당 기자가 그 레밍이란 단어를 몰라서 저한테 의도됐던 의도되지 않았던 일종의 그 함정 질문에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좀 편집이 된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의미에서 이건 그 무슨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이상한 우리 국민들이 이상한 이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레밍? 네. 레밍이 뭐죠, 위원장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사는 그 집단 행동하는 그 설치수 있잖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 어떤 취지이고 뭐 어떤 입장이다 이런 걸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주시는 게 더 좋고요. 네, 일부 이제 본인이 언론을 레밍이라고 했지 국민을 레밍이라고 했던 건 아니다. 세월호 관련 문제도 세월호에 대해서 언론이 제 역할을 했다면 그만큼 희생이 커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둘러붙였는데 지금 나왔다시피 확인해 보니까 바로 국민을 레밍이라고 했던 것은 맞는 지적입니다. 예, 차재원 교수. 예, 우리 속담에 고양이 지 생각한다는 속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면 당치도 않게 남을 위해서 생각해주는 태도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양이 지 생각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게 이 김학철 도의원이거든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들이 자기는 고양이고 국민들을 지라고 보는 거죠. 지금 본인이 지금 돌아와서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레밍에 분노했다면 레밍 되지 말라. 이런 것들 보면 여전히 자기가 아직도 고양이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은 정말 지금 지 같은 태도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쥐구멍을 찾아도 국민들의 분이 안 풀릴 정도인데 여전히 고양이처럼 행태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운운하면서 네. 자신이 뭔가 정치적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국민들의 분통이 더 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 보니까 김학철 도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본인한테 제명 처리를 하면서 본인이 소명할 기회도 안 줬다. 그런 정당이 어디 있느냐라고 항변하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특정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으로는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완전히 그 자유한국당의 당론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당인 네. 그래서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하하.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무슨 본인한테 소명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 본인이 처음에 물론 누구든지 정치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준표 대표가 과거에 제가 이 홍준표 대표한테 아부하려고 한 얘기 아니라 네, 들어보고요 제가. 네, 홍한종 사건 났을 때 뭐라 하냐면 이 올매에 걸리면 움직이지 말고 네.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네. 이게 뭐냐? 이 정치를 해보면 할수록 자기가 잘못한 걸 느끼면 바로 엎드려야 되는데 네.
이 양반은 거기서 뻗어나가기 위해서 무지하게 발버둥을 쳐요. 처음에 국민을 레밍 같다고 그랬다가 예. 그다음엔 또 언론을 또 레밍 같다고 그랬다가 그다음엔 또 무슨 뭐 이 보여주기식 봉사는 안 하겠다고 그랬다가 또 예. 대통령을 무슨 탄핵한다고 그랬다가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볼 때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가치관 이런 것이 보통 상식의 수준을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본인 스스로 이렇게 올매 얽히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분한테는 제가 볼 땐 이래요. 그 아예 그 무슨 뭐 소명의 기회도 필요 없습니다. 예. 뭐 소명의 기회 자체는 뭐 아주 뭐 특별한 정상적인 경우에 하는 것이지 이런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를 특별하게 주고 그럴 필요가 없다. 네. 뭐 자유한국당에서 계열에서 재선까지 하신 분 얘기니까. 아니 뭐 또 가능하다고. 제가 무슨 윤리위원은 아니니까 또. 예, 뭐 참고해 듣겠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예, 기본적으로 언론이 취재를 할 때 특히 새벽에 외국까지 전화를 하면요. 예. 외국에 한국에서 외국에 전화하면 여기가 외국인 줄 압니다. 그죠? 기자가 외국까지 전화를 했는데 이게 취재인 줄 몰랐다. 뭐 기사할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마지막에 안 내주시는 게 더 좋겠고요. 그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 이현주 의원이 그 기자하고 인터뷰한 이후에도 언론에서 비겁하게 이런 걸 그 보도했다고 공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말 실수하거나 말을 잘못한 정치인들이 모든 문제를 기자에게나 언론사에 뒤집어 씌우는 관행을 또 한 번 보여줬다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이 거짓말 나오면서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뭐 스스로 자폭하는 심정으로 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하면서 물귀신 작전을 이제 펼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찍히는 낙인은 거짓말장이 또 찍히는 거고요. 예. 황교안 소장, 뭐 대통령 수해 현장에 안 갔기 때문에 탄핵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저분의 그 해명 문안을 보니까 12,000자예요. 그러니까 200자 원고지로 60매 단편 소설급입니다. 근데 저분이 하나 잊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저분은 지금 기왕 죽는 거 정치 생명이 여기서 당에서도 버림받고 할 말 다 하고 가자.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살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도 한 10년 전에 카트리나라고 허리케인이 닥쳤을 때 조지 W. 부시가 휴가하다가 그 다음 날 비행기로 쓱 상공에서 보고 가고 또 왔다가 공항에만 뉴올리안즈 공항에만 들러서 이렇게 보고 가고 그래서 세 번째 욕 바가지로 먹고 와서 한동안에 그것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한 비판은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치의 본질이라는 걸 본인이 알아야 되고요. 그 해명문에 보면 뭐 자신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삶을 다 하고 이 주제는 레밍이 되지 말자 하면서 끝까지 저렇게 이제 밀고 가는데요. 이 세상의 좀 다양성과 또 사회적 지도자의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분이 공부를 좀 있으면 좀 오래 쉬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남 소장. 국민들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사과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오해의 소리가 있습니다만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배운 정치를. 이를테면 사과의 뜻이 뭡니까? 지금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 지금 알지를 못하고 그냥 억울하다, 미안하게 됐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결국은 본인의 그 속내가 드러나 버린 것이 12,000자에 달하는 페이스북의 장문을 통해서 변명을 한 것에서 다시 또 이게 본인 의도가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게 처음에는 레밍으로 시작했다가 언론의 함정으로 갔다가 다시 레밍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정치 정말 잘못 배운 정치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나쁜 구태 정치의 전형이 뭡니까? 막말 퍼레이드입니다. 그다음에 거짓말입니다. 수해 현장의 피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외유성 연수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거짓말했고요. 두 번째, 심지어는 수해 현장 안 나간 대통령도 그러면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낙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김학철 도의원 같은 사람에게는 사과를 받을 필요도 없고 받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자료 한두 개 좀 더 보고 노영희 변호사 얘기를 듣기로 하죠. 관광예술, 문화가 주된 업무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외유라고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제가
서운해지고 싶고 사진 찍히기 위한 그런 봉사는 제 생각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진심으로 반성하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 임기를 거의 다 마치고 내년 이맘때쯤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외유일 겁니다. 이 수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제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된 점 정말 거듭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국민들 기막힌 사과 계속 또 가관으로 또 더 엇나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또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고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말을 여러 번 하시는데 뭘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시는지가 정말 궁금하고요. 저분은 본인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대한민국의 실리를 싫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분이 와서 뭐라고 말할까 우리가 한번 패널들끼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배째라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과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두 개를 다 한 셈인데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사과는 진정성이 없는 사과였다. 본인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날 왜 이렇게 만드냐. 노 변호사가 지난번에 공항에 와서 네. 한 말 예상했을 때 배째라 네, 얘기했죠? 제가 배째라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하고요. 예. 지금 이분이 하는 거는 모두 까기 아니겠습니까? 언론도 잘못했고 국민도 잘못했고 대통령도 잘못했고 특히 이 물난리 이번에 당한 그 피해자들이 제일 잘못했다. 아마 그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이분은 인성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그중에서 근래 했던 발언 중에서 본인은 16일 날 수해가 나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도 바로 해가지고 재난선포 지역까지 요청하고 갔다 왔다. 여러 가지 정비 상태에 갔다 왔다. 오히려 수해 현장에 와보지도 않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해야 되는가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까? 차명진 전 의원 한마디 더 듣고 가죠. 예, 이 김학철 의원이 아마 이 김정숙 여사가 현장에서 저렇게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는 거를 못 본 것 같아요. 봤다면 아마 저런 얘기를 아마 참아 못했을 겁니다. 저도 이 김정숙 여사 봉사하는 거 보고 좀 한마디로 졌다. 응?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 쪼구리 방석 딱 갖고 있는 거 보세요. 저거는 프로 아니면은 저렇게 안 해요. 엉덩이가 오리엉덩이처럼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는 것처럼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 쪼구리 방석을 딱 하고 있다는 건 일을 해본 사람만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반일할 때 주로 많이 쓰죠? 그렇죠. 반일 때. 왜냐하면 앉았다 일어나는 게 엄청난 이제 무게 하중을 느끼기 때문에 저 쪼구리 방석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저거는 진짜로 저거는 정말로 쇼 중에서도 진정한 쇼가 있는데 저거는 쇼도 아니야 저거는. 그래서 제가 졌다. 근데 이 김학철 의원이